예,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 영화 교육과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정책추진단 연구원 장성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12월 현안 인식 포럼은 직능 단체별로 주로 참여해 주신 관계로 오늘 지금 네 번째 세션 주제는 당시에는 다루지 않았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 이번 과제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선 지역 영화 세션과 마찬가지로 영화 교육 부분도 영진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화 교육 사업은 그 필요성에 비해 영진이 내부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영화의 지속 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영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서일대 송영애 교수님이십니다. 예,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장다나 프로그래머님이십니다. 예, 두 분의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CGV 조성진 전략지원 담당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세션에는 직접 등판해 주셨습니다. 이용선 영진이 영화문화팀장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송영희 교수님을 자리로 모셔가지고 첫 번째 발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희입니다. 2020년도에 청소년 영화 교육과정 기준개발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구 개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청소년 영화 교육의 필요성, 또 개념과 방향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덧붙여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영화 교육 관련된 정책 제안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화 교육과정 기준 연구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였었고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영화 교육 표준안을 개발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해 2020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8명의 연구진이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영화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는 초등학교 영화 교육 표준안을 개발하는 거였고요. 말하자면 교육 목표와 방향, 또 교육 내용들, 핵심들, 또 교급별로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론적인 연구와 조사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 연구에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조사 패널을 상대로 3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전국 9개 학교의 24명 교사와 352명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표준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정책 제안들도 해봤었는데 오늘 바로 그 부분들 중에 일부를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청소년 영화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죠. 또 저희가 연구했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이미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플랫폼, 미디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에게 익숙한 세대들이고요. 그들을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보면 교육부에서 현재 지금 물론 2022년 교육과정 개발 중이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들을 보더라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사실은 영화 교육이 굉장히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에 굉장히 부합한 교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교육들은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교육 내용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영화 관련된 영화 포함한 영상 관련된 교육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더더욱 체계적인 영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미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화는 다른 교육을 위한 어떤 뭐 도구로도 혹은 그 자체가 목표로도 좀 근사한 말로 영화를 활용한 교육과 영화에 대한 교육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타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 자료가 이미 활용되고 있고 또 특히나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시간을 통해서 뭐 반드시 단편 영화의 형태를 띄울 필요는 없겠지만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체계적인 영화 교육이 학교 안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점 저희가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오늘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학교 교육 안에서 청소년 상대 영화 교육은 영화 리터러시 교육인 것이 맞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사실 뭐 리터러시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개념일 수 있죠. 뭔가 애초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 문해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현재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다양한 어떤 분야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뭐 예술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이미 인지되고 있고요. 영화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감상 교육 위주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만들기까지 포함한 그 영화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즉 영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개념의 영화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했던 영화 교육 개념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초등학교 영화 교육 표준안에 그 감상 표현 생활화라는 영역으로 그 교급별로 성취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영화 교육은 이게 영화 교육 그러면 어떤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영화라는 교과목이 등장을 하고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화 교육은 그 다른 교과와의 통합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좁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변형이 가능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 교육으로서 리터러시 교육으로서 또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역할을 당연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불리우는 뭐 그런 탓이겠지만 말, 그림, 소리, 뭐 음악, 사진, 동영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뭐 당연히 감상 위주의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의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통합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제 몇몇 정책들을 제안을 좀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교육부에게 제안한다, 뭐 영화진흥위원회에게 제안한다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그 모두의 노력이 함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항은 영화의 정규 교과 영역 편입 부분이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규 교육과정 안에 편입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단독 교과로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실 이미 중등 교과 과정에는 선택 교과라든지 혹은 전문 교과로서 영화 교육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포함한다면 예를 들면 국어 과목 속에서 그 어떤 하나의 핵심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이미 그런 어떤 여지가 좀 있지만 미술 과목이라든지 다른 교과 안에서의 그 교육 내용 안에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들, 영상 매체들에 대한 언급,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단원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기존에 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 안에 영화 교육 개념이 영화 교육이라는 영역이 포함이 된다면 훨씬 뭐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테고 또 현장에서도 훨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영화 교육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그 조사를 해보면 시수를 확보하고
뭐 하다못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부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으신데 정규 교과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든 편입이 된다면 훨씬 용이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음악미술 교육 중심의 예술 교육이 아무래도 진행되다 보니까 정규 교과 내에서는 아마도 음악 미술 중심의 어떤 예술 교육 스펙트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영화를 포함해서 더 다양한 예술 분야들이 이런 학교 예술 교육 시스템 내 스펙트럼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좀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교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의 어떤 질은 교육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뭐 말도 있던데 사실은 교육대학이라든지 사범대에서 처음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영화 관련 교육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일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이후에 그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직무 연수 이런 재교육 과정에서도 영화 관련된 교육들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예술 교육 안에서 통합 교육 내에서 영화에 대한 교육도 조금씩은 교사 대상의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영화 교육에 필요한 영상 자료 저작권 문제도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년 한 해 보면 유난히도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들이 많이 교육 현장으로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가이드도 있었고요. 안내 자료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안내 차원의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마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교과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걸 활용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처럼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그 영상 자료들을 확보해서 혹은 만들어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또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칭은 영화 교육 추진단이라고 근사하게 이름을 정해봤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형성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의 힘으로 몇몇 뜻있는 교장 선생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 기관과 부처와 또 단체들과 또 직군과 많은 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훨씬 다양한 영화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네트워크가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이미 뭐 영화만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문체부 차원의 어떤 업무 협약들도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교육도 포함한 영역도 포함한 어떤 네트워크가 운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또 제안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다양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데 큰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학교 안이든 밖이든 혹은 온라인으로든 혹은 오프라인으로든 혹은 뭐 타 교과의 연계 속이든 영화 감상만을 위해서든 창작을 위해서든 다양한 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꼭 거창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짧은 어떤 형태로더라도 많이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화를 포함한 영상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의 수준도 어디까지 어떤 범위에 어떤 서비스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내용들이 매우 달라질 텐데요. 적어도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개발했던 표준안과 지도안들도 제공을 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하게 개발된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고 그게 텍스트 자료일 수도 있고 영상 자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제공이 되는 그리고 또 그 자체에서 영화 교육을 관련된 교육들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시스템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 플랫폼이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든 혹은 기존의 플랫폼 혹은 또 다른 LMS 공공 LMS 같은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든 지간에 다양한 이런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뒤이어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역시 교강사 육성 확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체계화가 되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역시 그 네트워크 구축에 영진이가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은 꼭 영화 쪽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도 많이 가능해졌고요. 또 뭐 코로나19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어떤 정보를 접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은 다양한 이유와 목표로 온라인 교육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것도 선택을 해야겠죠. 앞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정말 그 LMS를 제대로 구축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떤 포털에 좀 더 가까운 플랫폼을 운영할 것인지 등등 어떤 영화 교육을 운영하는 어떤 주축이 되는 시스템들을 온라인상에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앞서서도 정책 제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방식의 시스템이든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든 간에 결국은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온라인으로도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화들을 서비스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교육용 영화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교육 현장에 막상 가서 여쭤보면 이미 할 일도 많고 가르칠 것도 너무 많고 무슨 영화까지 가르치라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영화라는 것을 그 인식을 좀 달리하면서 이미 우리가 어찌 보면 영화가 과연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영상 콘텐츠들, 영화들은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고 너무 당연히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청소년 단계부터 혹은 뭐 유아 단계부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나중에 관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영화인 될 수도 있고요. 이미 현재의 관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협력 관계 속에서 지역 단체일 수도 있고 전문가 조직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협력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영화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영애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지금 영화 교육 부분의 정책 제언들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영화 교육 부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부분은 지금 다음 돌아오는 이제 대학에서도 1학기 3월에 개강되는 1학기 수업들이 대부분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교육 정책 관점에서 온라인의 가중치,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 교육 부분이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처져 있었다고 하면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영화는 또 워낙 영상적인 힘이 강하니까 온라인 교육 부분에서는 또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장다나 선생님 발제를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영화 교육이 아까 지역 부분처럼 영진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한데 장다나 선생님께서는 그런 협력적 이 거버넌스에서 허브 채널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의 허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화 교육 센터, 영진이의 영화 지금 문화사업팀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면 별도로 독립된 영화교육, 청소년 영화교육 센터라는 거버넌스의 허브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의 발제를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설립 방안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다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발표는 제가 2020년에 착수했던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설립 방안 연구 중에 3, 4장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이해하시기에 편하도록 구성을 간략하게 했다라는 점 먼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운영 방식과 운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화 교육의 시작이 언제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초중반 정도부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대두되었던 문제점이나 지금 계속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국 영화 교육 이슈라든가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영화인들을 뭔가 하나로 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하나로 뭔가 중심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점, 이거는 20년 내내 계속 얘기해오고 있는 지점이죠. 실상 교육표준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0년경에 제가 알기로는 영화교육학회에서도 이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강사 연구회라든지 꾸준히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현장에서 발현되기에는 그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해줄 그런 핵심 기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강사 개인의 재량과 역량에 맞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적인 교육이나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가 되면 단절이 되고 다시 도전이 되면 단절이 되고 이거를 거의 2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수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설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현장의 요구들을 어쨌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청소년 영화교육센터는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 운영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유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교육 사업 자체에 대한 확장이나 고민들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그 교육 사업이 운영됐다고 했을 때는 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특수한 하나의 교육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에 관한 경험이 많은 어떤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사실 부재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화교육센터가 생긴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오랜 경험 동안 토대로 되어 온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그런 분야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 연구나 실행이라든가 강사풀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기관 협력이나 더 나아가서는 해외 교류라든가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센터가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및 인지도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무슨 점조직처럼 되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얼만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지표들을 볼 때 이것을 취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나마 이전에는 그런 지표들을 좀 모아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영화교육학회라든가 강사연구회라든가
근데 최근 동향을 보면 이전만큼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영화 교육에 대한 연구나 활동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교육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영화교육센터는 어쨌든 공공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능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기 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관심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또 영화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제공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센터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유사기관의 운영 상황을 사실 먼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영화를 포함해서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 시각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냥 운영기관과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부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죠. 아르떼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영진이가 영화교육센터 설립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비슷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이밍 자체가 영화교육이거든요. 영화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아르떼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합니다. 아르떼는 2002년에 국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의 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 예술 강사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면서 교보기분예술가라고 하는 그 협력종합예술 활동이라는 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거기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티칭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직접 예술 창작자임과 동시에 교육자이기도 한 TA 프로그램으로 계속 강사를 육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서도 어떤 지역 학교들과 좀 협업을 통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영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부분은 제가 지금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박스로 체크한 부분인데요. 관련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은 사실은 협력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위탁 운영 기관끼리의 어떤 관계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진흥원 같은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 예술 강사 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10년 이후가 돼서는 각 지역에 있는 기관, 유사기관, 센터들에게 이제 위탁하는 방식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영화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관리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상당 부분 많은 기관이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또 위탁 형태로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경우에도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따른 세부 특징을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몇 가지의 운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공공 목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이고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주관 사업을 단체 기관 개인에게 맡기는 형태이죠. 그리고 화면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공공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직영과 민간 위탁의 어떤 중간지대 정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 같은 경우, 직영 경우에는 주체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직접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추구보다는 어떤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서비스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어떤 조직
재원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은 어쨌든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일종의 경직성, 또 좀 더 나아가면 좀 관료주의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굉장히 그 속도가 더디다라는 거죠. 상당히 느긋한 그런 사업 수행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어쨌든 많은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또 효율성이 증대된다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중립을 그래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사업의 결과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프로젝트가 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도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과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공성의 훼손 가능도 있고요. 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좀 딜레이되는 경향들이 있겠죠. 가장 문제로 언급될 수 있는 거는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그 수탁기관의 직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이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은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국내 사례 또 해외 사례에 좀 비춰봐서 그래도 다양한 경험으로 좀 축적되어 온 전문성이 축적되어 온 그런 민간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하는 방식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모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청소년 영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그 공고가 난다 할 때 공고를 내기 전에는 이런 진행 사업, 어떤 진행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비슷한 실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센터라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던 연구 자료들,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실태 분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와 서면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구성원은 영화교육 전문가라든가 또 교육과정 전문가라든가 기관 실무 운영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지원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점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운영 체제입니다. 이 조직 구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금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또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또 영국에서 인투필름에 있는 자료들과 조직을 참조로 구성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사업팀과 연구개발팀, 인력양성팀, 또 운영지원팀으로 나뉘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 또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외부 영화교육센터의 어떤 외부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구성은 학교 관계자라든가 또 영화교육 관련된 단체의 또 기관의 또 담당자라든가 미디어 교강사나 청소년 대표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어떤 역할은 다음 표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팀 그리고 연구개발팀의 내용이고요. 어떤 교재개발 같은 것들 그리고 인력양성팀은 이제 교강사, 강사 프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 회계 재무 지원은 운영지원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관 협력 방안인데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학교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영화를 함께 보는 그런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상, 뭐 힐링 시네마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또 저학년들 대상으로는 영화를 보고 나서 활동할 수 있는 뭐 만들기, 꾸미기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도 사실은 연관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교육센터는 센터지만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전 지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는 합의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영화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영화 교육의 지표들을 모아서 표준을 마련하고 또 안정적인 행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교육기관, 즉 청소년 영화교육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영진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난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 형식으로 어쨌든 같이 쉐어하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영화 교육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는 진행되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모든 곳에서 영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다들 인정하고는 있지만 영화 교육 어디서 하지? 어디서 그 영화 교육 정보를 볼 수 있지? 하고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와 공론화의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관련 다양한 루트들을 이용해서 영화교육 홍보 방안 또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마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다나 프로그램님 그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6시가 넘어서 오늘 1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도 지금 5시간이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예, 확실히 네 번째 세션은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해봤더니 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늘 7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두 분의 토론자를 좀 모셔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영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 이제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방안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CGV에서도 지금 영화 교육 관련된 일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고 관련된 어떤 토론 이슈가 다양하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좀 토론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조성진 전략 지원 담당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GV의 조성진입니다. 졸리시죠? 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부터 좀 드려볼게요.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애를 보면 좀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 애가 제가 이제 극장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애 엄마가 이제 애 낳기 전에 영화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을 꽤 이제 찍었고 나름대로 잘 알려진 나름 이 단편 시장에서는 잘 알려진 영화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한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영화를 많이 보여줬겠습니까? 영화관에 거의 살았죠. 저희 애 엄마 이렇게 뱃속에 들어 있을 때부터 거의 영화를 접하면서 거의 엄청나게 영화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주말에 거의 영화 보는 게 이제 일상이었고 영화관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저희 애가 중학교 고학년 올라가더니 영화관을 가자고 안 합니다. 가자고 해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게임을 하겠죠. 젊은 애들 다 어린 애들 다 비슷할 테니까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영화를 보는 거는 유일하게 마블 영화 나올 때 아빠 마블 영화 나왔는데 그건 보러 갈래.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영화 시장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여기에도 이제 부제에 미래 관객 개발이라는 내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수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갖고 영화 시장에 굉장히 이제 변화가 왔고 OTT로 굉장히 좀 많이 또 넘어가기도 했고 뭐 OTT도 OTT지만 지금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들이 지금 무한정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애도 뭐 자기 전에 늘 유튜브 보면서 자죠. 저도 뭐 사실 자기 전에 요즘은 유튜브 보고 잡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 검색하고 자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또 다른 영화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새로운 콘텐츠들의 영역이 이제 무한정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앞으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영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극장의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객들을 극장으로 오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실제로 이 영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고도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영화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서두를 좀 꺼내고요. 앞에 그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문제로 굉장히 잘 정립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극장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이제 현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저도 이거 오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면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아무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도 일찍부터 영화 교육에, 극장의 입장에서 영화 교육에 대한 이 관심을 좀 가졌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작 교육이었습니다. 제작, 영화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영화를 좀 접하게 되면 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영화 교육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저희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토의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토토의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은 영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제작을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일주일 정도 학생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영화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서 실제로 한 일주일 내에 짧은 형태의 영화를 이제 만들어 보는 형태였죠. 그게 만들어진 영화를 갖고 실제로 영화에서 상영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전반적인 영화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진 영화를 실제로 영화관에 걸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이제 크게 변화가 되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 영화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아들은 하지만 무한정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없냐 해서 저희가 이걸 프로그램 하루짜리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중학교 1학년들 대개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아침에 모여서 이 프로그램들 만들어보고 짧은 정말 영상물 하나를 만들어보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토토의 작업실은 글로벌 여러 나라에서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나라의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좀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진화를 한 건 이게 영화 제작 교육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을 높이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이제 이걸 조금 보는 교육,
영화 관람에 대한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두근두근 영화 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순히 이제 영화 교육을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와 좀 연계를 해서 처음에 이제 직업교육이라는 쪽으로 해서 조금 처음 이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대된 형태로 해서 인문학적인 교육까지 조금 더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두근두근 영화학교를 시작을 했고 각 중학교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중학교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영화를 실제로 보러 오게 할 수 있도록 극장으로 오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교육을 실제를 했고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재를 저희가 여기 두근두근 영화학교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 두근두근 영화학교라는 책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2권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조금 쌓여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뒤에 2권을 보시면 여기에 교육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가 있고 뒤에 워크시트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해서 이걸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여기 한 챕터 좀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요. 저희가 뭐 영화가 여러 개 이제 있지만 여기 이제 원더라는 이제 챕터입니다. 원더라는 챕터를 보면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있고 원더 영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애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연관된 직업으로 저희가 이제 특수교사를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인 내용 그리고 여기에 인문학적인 교육 그 내용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두근두근 영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아까 뭐 앞에 우리 송 교수님께서도 온라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까지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gocinemaschool.org라는 것들을 혹시 인터넷에 이제 쳐보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교육을 작년부터 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걸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지난 12월인가요, 조정훈님? 1월 달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갖고 이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근두근 영화 학교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열심히 좀 해나가고 있던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뭐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굉장히 그냥 이제 달려서 이제 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앞뒤 안 보고 일단 달리는 기업은 그냥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앞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제 2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의 결국 구축입니다. 이거는 결국 기업 혼자서도 할 수 없고 영진이 혼자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부하고도 굉장히 연계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걸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도권으로의 편입입니다. 제도권의 편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미래 관객에 대한 개발의 측면도 있지만 저희 그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창작하시는 기간 동안 그리고 창작을 하시는 외 시간대에 뭔가 교육으로 이렇게 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이제 좋은 하나의 좀 더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도 시작을 해서요. 하나의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제도권으로의 진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목적, 미래 영화 관객 창출 그리고 영화인들의 어떤 하나의 교육으로의 참여 이런 부분으로 한번 좀 가보면 어떻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간단하지만 저희 쪽의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 그 영진이 안에서 내부에서는 이 영화 교육과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 있을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사업은 이제는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용선 팀장님께서 또
또 이제 토론에 이어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해 주셨는데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진흥원 영화문화팀장 이용서입니다. 이제 다른 섹션과 달리 저희 영진이 직원이 토론자 직접 참여하는 섹션인데요. 이게 저희가 청소년 영화 교육을 이제 저희가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이제 영화 교사들이나 또 관심 있는 강사님들 외에는 사실 또 영화계에는 많은 이런 이제 영화 교육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 뭐 이제 개념도가 있긴 합니다만 좀 맥락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이제 뭐 미디어 운동이라든지 이런 담론이 좀 활성화될 때 예술교육도 마찬가지로 될 때 저희가 영화교육 교과서를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2004년도에 직접 그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영진이가 결성을 해서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영화학회 내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 편찬할 때도 저희가 같이 이제 협력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 측면의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모두 일원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는 실질적인 이제 영화 교육을 이제 관여하진 않았고 미디어 센터 중심의 일반 시민 또는 또 독립영화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의 교육 활동 이런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오다가 2010 그러니까 소위 교육부에서 말하는 2015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연극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예술 교육에서의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체육 이런 전통적 교과목들 외에 다른 교과목이 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장벽이 있을 텐데 그걸 어쨌든 연극이 좀 뛰어넘고 했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도 영화 이제 학계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로 받아들였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게 연극의 이제 그 교과목화가 2018년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영화 교육을 이제 공교육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좀 전에 발제자에서 설명하셨지만은 그 당시 이제 영화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초창기에 예술 교육 측면에서 많이 좀 진행되다가 조금 좀 침체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얘기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 가장 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제 그 부담감, 영화 교육을 이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예를 들어 연극과 비교했을 때도 어떤 장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그 영화제라든지 영상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성을 좀 인식을 하고 이 영상 세대 아이들에게 좀 가장 이제 핫한 또 매력이 있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교육에 좀 기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개념도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한 장으로 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영화 교육의 어떤 틀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목표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표준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좀 전에 저희 그 발표하신 송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이제 교육 표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 영화 교육 이제 중점 연구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부산시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부산시에서 이제 초등학교 2개를 중심으로 해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런 교육 사례들이 좀 그 해당 학교에서 나와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2월 말에 워낙 좀 학교 준비 과정에 좀 어려우셔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18년도에 그 우측에 보시면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워크북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환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게 일반 이제 특별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이제 이런 영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를 이제 찍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 교육으로서 좀 그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5, 6학년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공교육 차시를 활용을 해서 뭐 영화 차시는 없으니까요.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한 12차시에서 또 학교에 따라서는 20차시까지 그 영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저희도 직접 가서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집중도 있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좀 또 예년처럼 저희 세대처럼 뭐 위축돼 있거나 그러질 않고 상당히 자발적이고 또 참여도도 높았고 만족도도 높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교육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그 효과 분석을 했을 때도 인성 발달 부분에서 유의미한 어떤 뭐 사회성이라든지 자아 존중감 이런 부분들도 좀 향상되는 효과를 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이제 교육의 목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영화교육 중점학교 연구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 겸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제가 워크북과 학습 지도안을 개발을 했다고는 하나 그 말씀드렸던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그 영화 교육을 도입했을 때 좀 실패했던 사례들이 어떤 교과서에 정형화된 교과서의 어떤 지식 정보의 어떤 전달 중심의 정형화된 그 교육이 좀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중점학교 연구학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그 각 이제 교강사 부분 뭐 아시다시피 교육이 결국 선생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결국 다시 각자의 이제 그 학생들에 맞는 또는 상황에 맞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사례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런 것을 웹 플랫폼이라든지 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공유를 하고 그런 전체적인 틀이 짜지면 누구나 교육에 이제 영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또는 학습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 단위에서 뭐 미디어 센터가 됐든 뭐 문화 재단이든 여러 단위에서 이 교육의 어떤 사례나 노하우를 가지고 스스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개념도에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연구와 또 사업들을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또 해 나가야 할 확산, 뭐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어쨌든 그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영화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연구를 했고 핵심 가치도 어느 정도 이제 뽑아내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공론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뭐 어떠한 이제 그 인간상을 뭐 목표로 하느냐 이런 것도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교육의 가치를 이제 추구할 것이냐, 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패러다임, 예를 들면 인파워먼트라고 해서 사회적 참여적인 측면을 좀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향유하고 내가 어떤 취향을 개발하는 게 더 강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제로서 좀 가져가야 될 내용이고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어쨌든 청소년 영화 교육에 정책적으로 사업화시키고 하는 목적들이 다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미디어 관객 개발과 그런 걸 통해서 영화가 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됨으로써 그 자라는 세대들이 영화의 친숙함을 가져가는 것 외에도 또 이제 영화의 어떤 그 활용을 통한 영화의 저작권적인 어떤 부가적인 어떤 이익 창출과 이런 또한 영화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화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어떤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용선 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일정이 한 10분 남았습니다. 예, 지금 혹시 온라인에서 지금 나오시는 패널 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신지? 예, 그리고 그러면 앉아 계신 기획 그 패널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상진님 연결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정상진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네. 지금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사실 그 영화 수입 배급사업회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기도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이제 그 교육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책 발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갖다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라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작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보면은 학교의 모든 학교 시설 자체에서 대형 모니터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한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시작은 영화를 함께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 산업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청 이런 쪽과 연계를 좀 해서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1년에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해서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DMZ 영화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저작료 자체를 전국 경기도 자체의 중고등학교에만 푼다는 이런 전제하에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자 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푼다고 그런다면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보면 그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영화 교육용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의 저작권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였는데요, 질문이었는데 이용선 팀장님이나 송요혜 교수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 3년 동안 달려왔던 거는 영화 리터러시 중심의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험 중심의 교실에서의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확대해야 될 내용이 그 좋은 영화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이제 그 정서 발달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향의 개발 이런 부분들을 힘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추천
책 선정하는 것과 비슷한 그 개념으로 청소년 추천 영화 선정위원회를 좀 저희가 발족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인디그라운드에서는 또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이제 청소년 추천 영화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일반 이제 그 상업 영화 포함하고 또 해외 영화까지 해서 그런 이제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상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까 그 채팅창에서 질문이 2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하나 좀 골라보겠습니다. 예, 조현 영화 관객님 질문을 하나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6학년 2학기 국어 단원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에 영화 만들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화 분야의 기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혹시 송영희 교수님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잠시 질문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화 분야의 기여에 다양한 형태. 교육과정 프로그램 쪽에서 영화 쪽에서의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나 활동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교육과정 안에서 보면 뭐 영화를 감상한다, 영화를 활용한다, 뭐 영화를 보고 감상 글을 쓴다 등등의 다양한 이제 방식의 영화에 대한 언급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의 그 위탁을 받아서 일단 표준안부터 만들어 봤던 거였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제 향후에도 교육 과정에서 교급별로 1학년, 2학년 또 교과목별로 그 영화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영화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그 교재일 수도 있고요, 영상 자료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에 이제 플랫폼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화 업계와 산업하고의 또 협업 그리고 또 다른 기존의 영화 교육을 해왔던 많은 분들 그 기관들도 있고 또 아니면 선생님들 차원에서도 또 작은 모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찾아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지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댓글로 어느 세션보다 뜨겁게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세션을 종료하더라도 제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피드백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고영재 이사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하나는 좀 두 가지를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질문 겸 약간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용선 팀장님의 말씀으로 제가 유추해서 본 결과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제가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함께 전국 교사 영상비디오 연수를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르떼예요. 그때 한참 아마 학교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부전공으로 이제 여러 형태의 그 붐이 일면서 영화 교사 파견될 수 있다라는 붐이 일면서 그쪽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중심 이동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지금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연극의 자극을 받아서 공교육의
편입될 수 있는 지금 편입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연극과 비슷한 형태의 공교육으로 편입하기 위한 이른바 좀 조직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극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들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단절됐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영화 교육이 중요하다. 공교육의 편입과는 무관하게 일상의 업무로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선시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그 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패널들께서 정말 잘 알려주셨는데, 저도 한 3년 정도 강북 자활센터라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좀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센터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에 하나로 영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CGV, 뭐 롯데시네마,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영화를 보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갑자기 의뢰를 많이 받은 부분이 각종 지역의 그 마을 교육하시는 분들, 뭐 각종 그 뭐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방점을 찍게 되면 아까 장나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결집시키고 교재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전자가 목적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영화 교육을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따라서 사업이 저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겸 계획 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금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용선 팀장님께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후자입니다. 후자고요. 저희가 이제 연극 때문에 자극받아서 그 당시 공교육화를 좀, 그러니까 사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환경 자체를. 그래서 공교육화에 대한 뭐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나 그게 1차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2025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로 뭐 고교 학점제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저희도 초등학교도 지금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교육 내에서 지금 차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자적인 측면이 가장 크고, 뭐 향후의 교육의 어떤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특히 이제 뭐 공교육화를 만들고자 하는 주체가 사실은 영진이가 아니라 교육부나 이 측면에서 영화의 가치를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지금 당장 그 공교육화를 위해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재원을 다 쏟기에는 좀 그 앞뒤가 좀 뒤바뀐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좀 더 치중을 하고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교과목화 되거나 뭐 입시에 뭐 반영이 입시 과목으로 된다든지 해외 사례처럼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영화교육지원센터는 이제 저희가 그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뭐 한두 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전문 단체를 두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 그 지원센터를 만든 것이죠. 네, 만들 여기서,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세션 4 오늘의 마지막 세션 영화 교육과 미래 관객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현수 본부장님께서 클로징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오늘 여기 현장에서 그리고 줌, 이벤터스, 유튜브에서 오늘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에 경청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 TF와 영화 연구원들도 오늘 제안된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보고서를 만들고 또 최종 정책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총 4가지의 지역, 독립예술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가치 지표, 영화 교육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더 프랙티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짜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주제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완결성이 달성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주제들을 첫 날에 배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화 산업 참여자 확대 및 보호 등의 아주 조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의해 왔고 좀 토론이 이슈가 있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다른 이견들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옷 오늘은 조금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강학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내일부터의 주제에서는 조금 열띤 토론과 다른 의견들의 맞부딪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돌아가시고 내일 1시에 다시 리프레시돼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